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해 놨다면 상세도 위주로 제가 주로 넣어 놓죠. 상세도에서 주로 이제 그 적용된 자리들이 어디였어요? 우선에 어디였어요? 좌측에서는 나사 틈새였죠. 그리고 그 뭡니까? 얘가 우측으로 좌측 끝단에 있는 이 나사 틈새 적용하고 난 다음에 우측으로 와서는 어디에다가 또 상세도가 있었어요? 어디에 상세도가 또 있었어요? 오일실 부착관계에서도 축못대기 거기에 상세도가 적용이 됐었죠.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는 축의 우측으로 와서는 나사 틈새에 또 상세도를 적용하는 것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움이 적용된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치수들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상세도, 키움의 국부투상, 상세도 요런 것을 먼저 축에 치수를 기입할 때 넣고 그 다음에는 축에 주투상도에 치수들을 하나씩 넣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요런 데에다가 치수를 넣고 상세도 적용될 자리나 키움의 국부투상이나 부분단면도인 셈이기도 하고 요런 데에다가 치수들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축의 전체적인 치수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서부터 저는 치수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부터 나사부에 대한 거고 요거 한 거 보고 오른쪽에서 또 봤을 때 요쪽에서부터 요거 보고 즉 왼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치수를 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치수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치수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치수를 많이 넣어요. 이러면은 빼먹는 게 잘 없어요. 요런 요령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 왼쪽에서부터 치수를 기입해서 온다 했을 때 요거 정리가 좀 안 돼 있었네요. 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정리해서 온다 했을 때 여러분 요거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자, 요소는 뭘까요? 제가 선택해 놓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삽입에 주석에 나사산 표시했죠. 그때 요 모서리 가상으로 있었던 요 원통 모서리에서부터 다음 면까지 했죠. 그때 요 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 선은 지워주시는 게 맞아요. 지우셨나요? 그리고 상세도도 혹시 해서 가봅니다. 상세도는 예전에 제가 지워놨군요. 상세도에도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 있는 분들은 마저 지워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요 나사부의 치수를 보도록 할 텐데 얘는 첫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로 찍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로 찍어서 자, 이거는 뭐로 기입을 하셔야 돼요? 앞에 뭐 넣어야 돼요? M 미터 나사죠? 그러면서도 축의 수나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치값 곱하기 1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자, 곱하기 1이라는 표현보다 피치값 1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사 가공하는 구간에 대해서 치수를 연관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얘는 크기죠. M10 곱하기 1은 크기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공하는 구간에 대한 치수죠. 서로 연관되는 치수네요, 둘이. 자, 그러면 역시 선형치수 가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축의 단까지 이거 이 1로 봤나요? 우리가 요번에 할 때는? 이건 제가 옛날 파일이라서 1mm 차이가 있나봐요. 자, 그럼 여러분처럼 저도 바꿔놓자면 2, 1. 그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거는 여기에 요렇게 지름값을 역시 넣어야 되죠. 이거 형상이 원통이잖아요. 원통 형상이죠. 원통 형상이기 때문에 파이에 놓고 16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끼워 맞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요. 이거 끼워 맞춤 적용되는데 키로 조립되는 자리네요. 키로 조립되는 자리면 뭐 적용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헐거운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헐거운 H6, 소문자 H6. 자, 이것만 보고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요, 지금 이야기한 자리는 여기란 말이죠. 본체하고 축의 원통 형상이 본체 구멍에 딱 끼워 맞춰 들어간 자리죠. 이때 얘가 키로 서로 조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 치수를 그냥 이렇게 뽑아서 표시한다고 치면 구멍은 파이 16의 H7이었고 축은 파이 16의 헐거운 끼워 맞춤 적용해서 H6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끼워 맞춤 호형차를 동시에 기입한다고 하면은 구멍이 앞에 나오고 뒤에 축이 나오는 거죠. 요거 필기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끼워 맞춤 허용차 올바른 기입법.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기입할 때는 이 관계를 보고서 이 축지름에다가 파이 16에서 H6으로 넣게 되고, 연관되는 치수로 볼 거는 이 가공되는 구간에 대한 치수죠. 가공되는 구간에 대한 치수 한번 명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역시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위 원점을 첫 번째 원점을 위로 잡고 두 번째 원점을 아래로 잡아서 이쪽으로 빼는 게 낫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넣으면은 다른 치수들하고 정신없어요. 교차가 많이 돼요. 그런 거로 얘는 바깥으로 빼는 게 좋아요. 요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C 16파이 해놓고 소문자 H6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연관되는 치수로 요래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CAD 명령어를 하나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뭡니까? 직렬 치수 기입할 때는 이거는 직렬이죠. 지금 현재 21 치수가 있고 직렬 치수 기입할 수가 있죠. 뭡니까? dim continuous con까지 입력하면 될 거예요. dim continue 하면은 요 보조선을 클릭해서 내가 여기 두 번째 치수 원점만 찍으면 continue 치수를 찍을 수 있어요. 직렬 치수 기입하는 방법도 같이 이야기하는 셈. 그러면 dim dim continue 들어가죠. 그래 놓고 첫 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지정, 이거에서 선택을 누르는 거죠. 바꿔줘야 되죠. 다른 치수가 지금 선택이 되니까
선택 요거 눌러 가지고 요 치수 보조선 요거 보이죠? 요거 제가 커서 까딱까딱 움직이는데 여기를 딱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으로 여기를 찍어주면 이게 직렬치수기법이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연관되는 치수까지 하는 김에 CAD에서도 치수 명령어 한 번 더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생기네요. 자, 우측에서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우측 끝단에서부터 그냥 들어오고 할게요. 선형치수 기입을 하는데 여기를 첫 번째 원점으로 잡고 여기를 두 번째 원점으로 잡아서 얘는 뭐로 표시가 돼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미터 나사 표시 M11 그리고 피치 값이 1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맞죠? 피치 값이 1. 자, 그러면 요렇게 얘는 기입이 됐고 역시 이 나사부 가공하는 구간에 대한 치수도 설명해 놔야 되죠. 요거 할 때 기왕이면 요쪽에 끝점을 딱 클릭하면 이 치수선이 정렬이 되나요? 보이죠? 요렇게 정렬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기를 또 보도록 할 텐데 이거 그냥 보면 안 되죠. 요 원통이 뭐하고 조립되어 있는지 봅시다. 여기가 어느 자리예요? 뭐하고 조립된 거예요? 베어링이죠. 앵귤러 볼 베어링에 대해서 조립이 되어 있는 원통 형상이죠. 그죠? 요럴 때는 이 축지름에다가 뭐를 적용해야 될까요? 호용차를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때 호용차는 어느 규격을 적용해야 될까요? 규격에서 그냥 끼워 맞춤 적용해요? 장경식 씨 어느 거 적용해야 된다고요? 베어링이요? 베어링만 아니고 그 뒤에 붙는 말이 또 있어요. 베어링 끼워 맞춤. 빙고. 아이고 기다리다가 힘들었어요. 저도.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베어링 끼워 맞춤으로 가봅니다. 베어링 끼워 맞춤은 그렇죠. 32항에 가보면 베어링 끼워 맞춤이라고 아예 설명이 돼 있죠. 베어링 부품이 들어가고 하는 관계되는 부품들은 베어링이 조립돼서 관계되는 부품들은 끼워 맞춤이 있는 부품들은 무조건 32항으로 와서 기계적으로 여기로 와서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을 적용해야 되죠. 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 기어가 돌 때 그죠? 벨트 드라이브에서 기어만 돌죠. 축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왜? 키옴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본체에.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는 언제나 내륜이 도느냐 하우징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되죠. 기어할 때는 하우징에 대한 허용차를 적용하면서 외륜이 회전하는 거로 봤어요? 아닌 거로 봤어요? 회전하는 걸 봤습니다. 네, 외륜이 회전이었고 축에다가 적용할 때는 내륜이 그러면은 이 경우는 정지예요, 회전이에요? 정지입니다. 정지죠. 그러면은 이 축에다가 내가
끼워 맞춤, 베어링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하우징 쪽은 아니고 축에다 적용해야 되니까 축에 대해 적용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 내륜 정지하는 하중으로 요 표를 적용해야겠네요. 이때에도 역시 축지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자, 요 규격을 확대해서 보면은, 자, 위쪽에 있는 내륜 회전 하중은 적용하면 안 되고 요번 경우는 내륜 정지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래표로 왔어요. 아래표로 와서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축지름에다가 허용차를 기입하는데 내륜이 축이를 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베어링은 축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좌우로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거를 적용해야 되네요. 그러면 전체 축지름에다가 H6, 소문자 H6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과제 도면에서, 자, 하우징 쪽에 이 어깨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홈이 나 있기 때문에 베어링이 여기까지 와서 딱 정지하겠죠. 요 면에 와서 딱 정지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와셔가 있고 너트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못 움직이게 되어 있죠. 얘는 그저 이 안에 고정된 거예요. 이쪽 그림도 와서 보면은 축에 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탁 걸쳐지겠죠. 역시 기어의 하우징 홈을 가공해서 온 깊이 가공된 요 면에 베어링이 와서 탁 걸쳐지겠죠. 못 움직이죠. 회전은 하게 돼요. 외륜이 회전은 해요. 근데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처럼 봐가지고 내륜이 정지하는 거기는 한데 내륜이 축이를 쉽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요것으로 봐서 H6이라는 전체 축지름 파이 17 해놓고 H6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거 보는 법은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 있으세요? 헷갈리는 용어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할 것은 선형 치수로 해가지고, 자, 요렇게 파이 17 축지름을 이야기하는 거를 파이 17로 기입하고, 그 다음에 허용차를 소문자 H6 요렇게 넣고, 자, 이때 이것을 우리가 읽는다면은 이것을 그냥 끼워 맞춤 허용차, 헐거운 끼워 맞춤 허용차 적용했다 읽어버리면 안 되죠. 뭐로 읽어야 돼요? 이 축에 베어링 끼워 맞춤이 적용되었고, 내륜 정지하중이면서 베어링이 축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의 허용차가 기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규격대로 제가 읊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또 선형치수 볼 텐데, 이거 역시 직렬치수 기입 명령어를 활용해 볼게요. dim continue dim con 해놓고 선택으로 가는 거죠. 그래 놓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요거로 찍고 치수 원점 여기를 찍으면 끝나죠.
자, 직렬치수 기법으로 여기까지 넣어서 표시가 됐는데 하나 더 남았죠. 사실 뭐가 남았나요? 베어링 조립 관계에서 뭐 하나 더 있죠. 축에 적용돼야 될 게 더 있어요. 뭡니까? 아니요, OLC까지 아직 안 갔고, 베어링 끼워 맞춤에 대해서 축 쪽에 하나 치수 더 넣어야 돼요. 베어링 때문에 축에다가 하나 더 넣어야 돼요. 필렛 0.3을 넣어야 돼요. 자, 상세도가 있기 때문에 상세도 쪽에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주투상도에다 넣어도 돼요. 그죠? 상세도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쪽에다가 필렛을 넣어놔도 되죠.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주투상도로 갈게요. 주투상도에 보면은 여기 필렛 조그맣게 적용된 거 있죠? 자, 여기에다가 딤 라디우스 해가지고 이거 확대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화살촉을 반드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죠. 외형선의 화살촉의 끝점을 클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R 0.3이고 기호가 너무 이렇게 됐네. 개별 주소는 이렇게 빼놓았어요. 개별 주소 문자 높이도 조절 안 했네. 자, 얘는 5가 되겠고. 자, 요렇게 여기는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은 베어링 때문에 적용될 만한 것들은 허용차와 R 0.3으로 해서 이 두 가지는 다 적용이 규격집대로 됐네요. 베어링 끼워 맞춤으로. 그 다음으로 보면은 가운데에 요 자리 요거 요렇게 치수 넣는 게 나을까요? 안 좋아요. 그죠? 뭐 때문에 안 좋아요? 거칠기 부호 일단 넣을 때 힘들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안 돼요. 자, 요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 요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데 어차피 여기에도 끼워 맞춤 허용차를 OLC 부착 관계에서 끼워 맞춤 허용차를 기입하는 규정대로 한다면 여기에도 기하공차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기하공차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죠? 그런다고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뽑는 게 좋을까 보니까 얘는 이 짝으로 아예 이렇게 빼도 읽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치수 보조선이 좀 멀리 나오기는 하지만 읽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자, 뭔 소리냐면은 기하공차를 이런 형식으로 끼워 맞춤이 적용된 위치에 기하공차도 넣으려고 하면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기하공차 지시하는 선들이 교차가 생기죠. 치수선들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치수보조선이 좀 길기는 하지만 이 형상에 대해 설명하는 거다. 이거 읽어오기는 편하죠? 뭐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그런 거로 자, 요거를 찍어서 빼도록 할 텐데 이렇게 빼도록 할 텐데 얘는 파이 24이면서 이 뒤에다가 허용차를 뭐라고 기입해야 되나요? 파이 24에 허용차가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오이시 부착한 게 아닌가요? H8이었죠? 네. 소문자 H8. 아, 전 시간에 한 건데, 이거. 책으로 제가 찍어드리면서 요거 24였을 때, 책에 이거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D 해놓고 소문자 H8 요렇게 쓰는 것 책에 226이었나요? 실기실무 이론서에 요 표시하는 방법 요렇게 표시된 거에다가 요 축지름 우리 거는 24니까 거기에다가 H8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228. 네 228페이지 그죠? 네. 시간이 오래 지난 거는 아닌데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연관되는 치수로 여기를 넣으면은 안 좋죠. 직렬 치수 기입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허용차에 공차의 누적이 너무 심해요. 짜투리로 봐서 전체 길이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거 132로 보시기로 했던 거죠. 됐나요? 요렇게 해주면 요게 되죠. 여기에서 이 전체 치수 기입한 거에서 이런 경우도 설명이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따로 떼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구간 치수들을 기입할 때 직렬 치수로 기입하니까 공차의 누적이 걱정이 된다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럴 때 끝단을 기준으로 잡고 양 끝단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병렬 치수, 얘를 기준 치수로 보고. 명령어는 뭡니까? dim, 베이스 요렇게만 넣으면 dim 베이스라인 치수란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기준 치수로 얘를 1번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얘를 1번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치수 원점 여기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병렬 치수가 기입이 되는 것이죠. 직렬 치수로 넣으니까 너무 찜찜해. 공차의 누적 피하려면은 병렬 치수 기입 넣는 게 좋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더 맞겠다고 생각해. 그러는 분들은 dim 베이스라인 치수로 요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im 베이스 라인 치수 해가지고 자 요것도 역시 선택을 해주면 되죠. 선택 첫 번째 기준 치수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요거 할 때 제가 실수 하나 했는데 선택하는데 어디를 클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컨티뉴 할 때 말고 요쪽에 시작하는 치수 보조선을 찍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요쪽을 찍어 놓고 요렇게 간다. 58 들어가네요. 그리고 요쪽으로도 베이스라인 치수를 간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반복해서 역시 셀렉트 하는데 요쪽에 보조선이 잘 클릭이 안 되면 이쪽에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클릭해 줘요. 그러면 요렇게도 기입이 되죠. 자, 요렇게 해 놓고 얘네들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치수선에 간격 띄우는 명령어도 기억하시는지 또 물어볼게요. 뭔가요? 치수선끼리 간격 띄우는 거. dim 스페이스. 그렇죠. dim sp 그죠? dim 스페이스 명령어 실행되죠? 기준이 되는 치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간격을 둘 지수를 선택하고 엔터 자동으로 옵션을 쓰려면 그대로 그죠?
요것도 이쪽도 반복하면 되겠네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요거와 요거를 맞추면 되죠. dim 스페이스. 자, 요렇게 해서 전체 치수 기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